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여행 이야기, 저는 챈트름 라디오 미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은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간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호텔 얘기. 정말 호텔이 여행에 있어서 저는 한 80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호텔이 정말로 거지같이 먼 곳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인테리어가 별로라던가 아니면 편하지 않으면은 여행 내내 쉬지 못하고 짜증이 납니다. 네, 호텔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 중심에 있는 이코에이터 호텔을 이용합니다. 네, 이코에이터 호텔이라고 부킹닷컴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코에이터. 이 호텔이 왜 좋냐면은 첫 번째로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리모델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곳보다 방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마음 설레는 곳간이죠. 창문을 여셨을 때 바다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방에 냉장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찬 음료를 굉장히 잘 먹는데, 네, 냉장고가 없는 호텔이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방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네. 정말로 비수기일 때는 막 일주일 잡았는데 막 30만 원 나오고 막 이래요. 네. 굉장히 좋은 방을 잡아도. 그래서 이쿠에이터 호텔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다른 호텔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호텔에 이런 데 딱 가면 딱 그 리셉션에 딱 도착했었을 때 프론트 데스크에 딱 도착했었을 때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너 왜 왔니? 막 이런 식으로. 그 눈빛이 있어요. 너 왜 왔니? 근데 이쿠에이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중합니다. 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꼭 해요. 근데 다른 이제 러시아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쿠에이터 호텔은 정말로 이제 프론트 데스크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예, 그리고 여권 주시고 그리고 예약 확인하신 거 보시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입국 심사를 하실 때 카드 하나를 받으셨을 거예요. 흰 색깔 카드. 흰 색깔 카드인데 이게 뭐냐면 출국 심사할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디파처 카드라고 해서 이걸 꼭 가지고 계셔야 되세요. 이때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건 편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냐면은 그 비행기에서 나눠줘서 일일이 수기로 다 썼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찍어서 나옵니다. 그것도 두 개를 썼어야 됐어요.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썼어야 되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쓰냐면은 그 비행기에서 나눠주면 그 비행기에서 그 적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 들어올 때 이제 그 세관식으로 쓰듯이 계속 적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편해진 게 뭐냐면은 이제는 입국 심사할 때 그거를 아예 프린트를 해서 입국 심사 카드는 입국 심사관이 가져가고 이제 출국 심사 카드를 이제 주는 거죠. 그게 하얀색 종이에요. 정말 얇고 잘 찢어져요. 그 여권에 정말 잘 끼워두셔야 되세요. 정말 애지중지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호텔에서 같이 보여주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이때 무엇을 하냐면은 호텔에서는 레기스트라치아라고 해가지고 거주 등록을 합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알아서 이제 호텔에서 모두 다 이제 알아서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준비를 해놓거든요. 나중에 체크아웃 하실 때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이제 그걸 꼭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까진 알아주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받으셨을 때 만약에 거기 보면은 어느 그러니까 국적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이게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그거를 꼭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왜냐면은 러시아어로 까 앤드 엘라고 하면은 북한이에요. 북한인데 제가 한번 체크아웃을 하다가 그 레기스트라치아 종이를 받고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북한 사람으로 직원의 실수로 제가 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처리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그거 다 확인해 주시고, 그 이코에이터 호텔에서는 다 알아서 잘 해줘요. 잘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우스키핑 같은 부분에서도 이코에이터 호텔은 굉장히 정중히 잘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우스키핑 분들한테 여행 갔다 왔었을 때 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정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팁을 주시는 거예요. 팁을 주시는데 많이도 안 주셔도 되세요. 100에서 150루블. 네, 그 정도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 식탁 위에다가 100에서 150루블?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 든다면 200루블? 올려두시고 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가져가세요. 팁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차이가 매우 큽니다. 팁을 안 줬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딱 하고 가시는데, 팁을 주시잖아요. 빨래까지 다 개서 이제 정리해 주세요. 저 정말 그때 충격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항상 팁을 주고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코에이터 호텔을 많이 묵는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거리상으로도 아주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걸어서 웬만한 곳은 다 가실 수가 있어요. 아르바트 거리라든지 거의 10분 안에 거의 다 도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호텔이 또 들어가 있죠. 바로 롯데 호텔입니다. 근데 롯데 호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요. 네. 정말로 돈이 좀 많다, 가서 돈은 그냥 펑펑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롯데 호텔에는 가장 비싼 방에 들어가시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거기서 주무시면 되세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이 롯데 호텔은 가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호텔. 네, 코로나 호텔이 부킹닷컴에서 가장 싸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호텔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썰이 정말 블록버스터급이에요. 예. 제가 하루는 이코에이터 호텔이 전부 다 방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호텔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예.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체크인 할 때도 굉장히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틀차쯤 됐을 거예요. 그때 방 안에서 노래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노래 있잖아요. 뉴욕,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틀어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나갔는데, 러시아 분께서 오셔가지고,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소리 좀 꺼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래를 꺼달래요. 그래서 방음이 잘 안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좀 제가 크게 틀어놓긴 했어요. 제가 좀 크게 틀어놓긴 했는데 꺼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껐어요. 끄고 있다가 또 일을 하는데 갑자기 파바박 하면서 갑자기 전기가 싹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고서 바깥에 딱 봤어요. 근데 복도도 전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핸드폰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장동무, 장동무 어딨네?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막 등에 막 식은땀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게 제가 좀 주책이 맞아요. 공포 영화에서 항상 이러잖아요. 공포 영화에서 이럴 때 그냥 그 문을 열면 안 돼. 근데 궁금하잖아. 열었어요. 제 앞에 양옆방 다 북한 분이 계셨고, 북한 분이 그 간부급이셨던 거예요. 거기서 그냥 상주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 호텔에서. 그러더니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제 얼굴에 탁 갖다 대세요. 순간 저도 쫄았죠. 그런데 이게 전직 이제 항공사 직원이다 보니까 직업병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랬어요. 저도 모르게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거 정전 빨리
회복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손깍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문을 닫고 그대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계단으로. 왜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내려오면서도 계속 막 이렇게 소름이 계속 막 돋는 거예요. 오, 막 이러면서 1층에 딱 내려왔는데 1층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호텔을 굉장히 많이 묵어요. 중국 사람. 왜냐면 사장이 중국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묵는데 중국 사람들 다 내려와서 그 사람들 다 내려와서 프런트 데스크에다가 막 항의를 합니다. 왜 정전이냐? 빨리 정전은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데요. 러시아에서는 정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호텔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나라는 그냥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되세요. 예. 근데 막 정전이라서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프론트 데스크에다 항의하고 그 여자분이 또 몇 시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나까지 가서 또 괴롭힐 수는 없잖아요. 그 방은 또 어둡고 위 가면 또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시큐리티 분이 계셨어요. 이제 보안하시는 분인데 보안담당 그 경비분 옆에 가서 딱 앉았어요. 러시아 분이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항의 안 하니?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가서 프론트 데스크에다가 대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저게 더 빨리 고쳐지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밝은 것을 찾으면은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됐잖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 참 러시아 사람 같다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너무 많이 친해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하다가 막 이러면서 한 시간 좀 지났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제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제가 프랑스에서 사온 차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프론트 데스크 분이 거의 반 혼이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막 정말로 막 70명, 80명 정도 됐던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따지고 다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그 70명, 80명은 다 거기 가지도 않고 다 카지노 갔어. 내가 그때 들었어. 내가 카지노 갔어. 카지노. 그 카지노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거의 혼비백산인데 약간 이렇게 영혼이 이제 탈탈 털린 상태로 이제 그 여자 프런트 데스크 직원분이 그냥 넋을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오늘 정말 너무 힘드셨죠. 그러니까 네 이래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제가 프랑스에서 차온 차인데 이거 좀 드시면서 좀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라고 했어요. 좀 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층에 있는 모든 스태프분과 함께 같이 차를 나눠 마셨어요. 차를 나눠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시큐리티 그 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 계속 얘기하시면서도 집중하셨던 게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탑승하지 않게 계속 말리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엘리베이터가 또 언제 가다가 또 정전이 될지 몰라서 계단을 올라가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화를 받고 계신 상태에서 한 네 분의 아시아 사람이 호텔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지금 정전이니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얘 뭐지? 무슨 말을 한 거지? 약간 그런 눈빛이었어요. 빤히 쳐다보세요. 제가 한국인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어로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요.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탑승하시게 되면은 정전 때문에 네, 올라가시다 갇힐 수가 있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시겠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씩 웃으시면서 아니 조선말을 어디서 배웠길래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말을 잘하죠. 이랬어요. 너무 그분도 좀 황당했을 거야.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말을 잘하죠. 그래서 그분하고 또 얘기하다가 그분이 또 막 이것저것 여쭤보세요. 그래서 지금 호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 제가 듣기로는 지금 동파가 발생을 해서 물이 터져가지고 지금 정전이 된 건데 오늘 저녁에 그 난방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최대한 고쳐서 난방을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다. 나는 거기까지 알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뭐, 아,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이게 인사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지내셨죠? 아, 네. 그래서 안부 주고받고. 근데 되게, 되게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 코로나 호텔 바로 옆에 북한 식당이 붙어 있어요. 뭐 어디까지 막 차 타고 나가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북한 식당 가서 먹자 그러고 북한 식당 가서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호텔 패밀리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있던 간부분들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거기 온 거예요. 점심 먹으러. 딱 들어오셔서 저를 딱 다 쳐다보시더니 전부 다 씨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인사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고 전부 다 씩 웃으세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북한 식당이 정말 맛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그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그래서 그 분이 제 생각으로 웃으셨던 이유가 그래 그래 너 맛있어 할 줄 알았어 너. 아 뭐. 그래서 이 식당 매력이 빠졌구만.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인사하고 들어와서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알고 봤더니 위험한 행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북한 분들하고 함부로 제 말을 이렇게 컨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해맑게 인사도 주고받고 그랬죠.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그렇게 되면은 통일부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예, 통일부 계신 담당자분하고도 전화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도 굉장히 황당한 스토리네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코로나 호텔은 정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꽤 괜찮았고 하드웨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서비스를 할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드웨어는 물질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TV라던가 뭐 세탁기라던가 침대라던가 인테리어라던가 그런 것들. 근데 코로나 호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4점? 4점? 이코에이터도 4점. 네, 하드웨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4점. 네, 되게 구소련 감성하고 현대적인 부분이 좀 잘 섞어 놓은 느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롯데 호텔은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 분들이 굉장히 블라디보스톡에 많아요. 네, 그래서 호텔에서 마주치시더라도 네, 최대한 말을 주고받고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